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각국의 비난을 낳았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위해 국제지원군을 불러들여 러시아군에 맞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첫 국제지원군이 수도 키예프 외곽 진지에 도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첫 국제지원군 1만 6천 명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반러시아 대열에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디미트로 굴레바는 3월 7일 현재 52개국에서 2만여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지원했다며 이들은 키예프에서 창설될 새 국제지원군단에 복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8일 이른 아침 페이스북에 1차 지원군이 키예프 외곽 진지에 도착했다고 밝히며 이들은 영국, 스웨덴, 리투아니아, 멕시코 및 인도 등에서 왔으며 이들이 총을 든 단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3월 6일 밤 쿨레바는 우크라이나 TV에서 오늘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말뿐 아니라 행동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에서 22년간 복무한 미국 제향군인 매튜 파커는 정의와 우정의 차원에서 참전을 결심했다고 미국의 목소리에 전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우크라이나계 미국인과 이라크에서 복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그 우크라이나계 전우는 자신의 고향과 가족 그리고 그들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파크는 우크라이나로 가면 전우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으며 또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국제지원군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러시아가 이기면 미국의 민주적 권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AP통신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나는 오늘 미국이 러시아 경제의 대동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의 모든 수입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 국내의 태도가 흔들리고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8일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와 미국이 냉전 시대와 같은 평화 공존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안데르 팍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또 러시아 미국 간 관계 정상화를 여전히 희망한다며 미국과의 솔직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건하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해 중국으로 돌아온 한 중국인의 공개 편지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비난길에 올라 결국 귀국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받은 대접은 다른 나라와 천지 차이다 라고 비교하며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돌아온 후 실망하여 마음이 아프다 라고 직언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나는 우크라이나 대피 전세기로 중국에 돌아온 시민이다. 우리는 3월 7일 중국 남방항공 대피 전세기를 타고 3월 8일 허난성 정저우공항에 도착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나와 몰도바와 루마니아를 전전하며 전 세계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정저우에 도착했을 때 정말 끔찍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난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대하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족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는 편지에서 이들이 탄 비행기가 7시 20분쯤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에서 몇 시간 동안 핵산,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신정의 국제장원 호텔로 보내졌다. 이 호텔은 이름은 멋지지만 호텔 내부는 이름과 전혀 달랐다. 이곳은 오래되고 버려진 낡은 시설로 내려앉은 침대, 더러운 시트, 에어컨, 수영장 등 직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다. 배달된 음식은 차가웠다. 그런 낡은 호텔비를 하루 400위안을 받아 총 10,000위안 이상의 격리비를 받는다. 또한 그녀를 매우 화나게 했던 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귀국자들은 전염병 격리 조치로 한 사람이 한 방을 써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녀는 아이가 생후 1개월도 안 됐고 어려서 한 사람이 돌볼 수 없다. 특히 화장실에 가서 목욕을 시키는 것은 초보 부모들에게는 쉽지 않다. 아이에게 3시간마다 젖을 먹여야 하니 두 사람이 서로 번갈아 가며 쉬어야 한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방을 쓰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관계자는 XXXX 욕을 하며 방을 쓸 수 있든 없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쓰기 싫으면 꺼져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와 호텔 측은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치했지만 아무 결과도 없었고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 진단서를 격리 담당자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죽을 병이 아니라면 1인 격리를 해야 한다며 부부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입실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편지 말미에서는 그녀의 실망과 아픈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 편지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치를 따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조국의 부모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국에 돌아가면 14일 동안 아이와 격리돼야 한다. 아이 아버지가 잘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는 춥고 공기가 탁해서 병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해외에서는 아프지 않았는데 오히려 조국에 돌아오니 걱정이 된다. 또 호텔을 거론하며 완전히 이익밖에 모른다. 이렇게 낡은 곳을 하루 400위안씩이나 받다니 결정은 한 사람이 다 하고 인도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후진타오 주석이 말했던 인본 사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중공이 뭔지 모르시나요? 모든 게 홍보와 쇠뇌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또 이 대단한 나라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답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 하이난 해상안전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3월 4일 밝혔습니다. 이에 3월 7일 베트남 외교부는 중공이 베트남의 전속구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공 하이난 해상안전국의 성명에 따르면 3월 4일 오후 6시부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박들은 이 지역에 입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해상안전국은 해당 수역의 좌표도 제공하고 있으며 상세 위치는 대략 하이난 사냐와 베트남의 수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무부 레티투앙 대변인은 3월 7일 중공의 공고에 언급된 수역 일부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확정한 베트남의 전속 경제 수역과 대륙붕에 속한다고 밝힌 것을 베트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레티투앙은 베트남의 전속 경제 수역과 대륙붕을 침범하지 않고 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동해의 평화와 안전 및 안정에 기여할 것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하이난 해상안전국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다는 항행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오랫동안 주변국들이 영유권을 주장해왔고 중공의 남중국해 군사시설 배치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 등에서도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5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전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2월 15일 정치 토론회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정부군 역량이 존재해야 하므로 남중국해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그는 이어 중공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영해를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